바꾸자 한국사 교과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야사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는 비상교육의 30쪽을 보면 그러나 5세기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받았고 큰 타격을 입은 금관가야는 맹주로서 주의를 잃게 되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인 것 같아요? 금관가야인 것 같아요? 다 아니에요. 주어는 바로 이 외입니다.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주의를 잃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사교과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논리예요. 외가 바다 건너 신라까지 침입했던 강력한 고대 국가였고 그 과정에서 광개토대왕이 외를 공격하러 내려왔는데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맹주로서 주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사교과서의 논리죠. 아래 쓴 것처럼 남한 강단사역의 모든 결론은 외로 통해요. 왜? 그러면 정작 광개토대왕 능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면하단하고 여기 부터 3면 상단인데요. 영락 10년. 영락은 광개토 태왕의 연호죠. 독자적인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황제국이란 이야기죠, 고구려가. 영락 10년 경자의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따라 신라성에 이르니 왜군이 그 중에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여 왜적을 격퇴했다. 그 뒤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정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알라인 술병, 신라성, 성 외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건 다 안 보이는 글자들이에요. 세자 안 보이고 다 했다. 세자 안 보이고 알라인 술병이 세로, 네자 안 보이고 그 한자 보이고 일곱자 안 보이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이면 하단이고요. 3면 상단에 글자가 다 안 보이고 말했다. 또 쭉 안 보이고 무너졌다. 알라인 술병. 여기에서 남한의 대학 사학과하고 각종 국가기관을 장악한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이 사람들 외가 나오네. 왜군이 강력한 국가였네. 그 다음에 임나가라. 임나가 나오잖아. 임나가 가야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외국에서 지금 송나라에 보낸 송서 같은 기록 보면은 외에서 보낸 국서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임나와 가라를 각각 두 나라로 따로 설명한 기록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임나, 가라를 다른 나라로 봐야 되는 거죠. 각각 둘로 봐야 되는 거죠. 나라로 본다면 앞뒤가 안 맞죠. 각자 다른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임나 가라가 딱 나오니까 임나 가라는 한 나라고 바로 이 기사가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라고 공격한 기사야. 그래서 이때 이후로 금관가야는 약해져 가지고 연맹체의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끝나고 가야 연맹이 무너지면서 금관가야가 약화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광개토대왕 능비라는 걸 발견한 인물이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의 샤쿠 중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첩이 처음으로 탁본을 떴는데 이게 이면이면은 이면 하단하고 3면 상단하고 이 집중적으로 지워졌어요. 글자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면 상단, 3면 상단이 지워졌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아래가 지워지고 여긴 위가 지워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지워진 속에서도 왜라든지 뭐 알라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유진희 교수가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이 비문을 지우고 조작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에 대해서 요즘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예전에는 차마 그렇게까지 얘기 못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이 광개토대왕 능비 저거 다 뻥이야. 저기에 나와 있는 외에 관한 것만 사실이야. 지금 시립대의 안정준이나 카톨릭대의 규경량이나 맨날 그 주장이죠. 다 뻥이고 외에 관한 것만 사실이야. 지금 그렇게까지 퇴행하는 식으로 남한 강단사학계가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중이죠. 나쁜 짓을 하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제재받기는커녕 계속 잘되고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이 길로 가면은 뭐 얻기도 쉽고 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수진보도 없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완전한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이렇게 심지어 광개토대왕 비문이 다 뻥이고 여기 나와 있는 외에 관한 것만
분명한 사실이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북한 학계에서는 금관가야가 왜 약해졌다고 말하느냐. 지금 남한 학계에서는 광개토 대왕이 외를 공격하는 와중에서 유탄 맞아가지고 금관가야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북한 학계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학계는 신라가 양산과 부산 일대에 세력을 떨친 것은 5세기 이후부터다.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에 그가 삼량주에 한이 되는데, 삼량주는 양산이니 4세기 말 5세기 초엽에 량산이 신라의 영역에 들어갔다. 동래 포함한 부산지구는 5세기 전반기에 신라의 영역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양식의 토기와 마구류, 삼루, 고리자루, 큰칼 등이 드러난다. 이것은 이 지구가 가야의 통제에서 떨어져 나와 신라의 통제 밑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이 지구들이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금관가야국은 낙동강 동쪽 기슭의 땅을 잃었고 급속히 약화되어 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가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야는 신라하고 계속 적대적일 때가 많죠. 신라 세력이 점차 그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산과 부산 일대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금관국이. 근거가 뭐냐면 삼국사기 박재상 열전에 보면 박재상이 삼량주에 한이 되는데, 삼량주가 바로 양산이라는 거고, 부산에서 이러한 신라 계통의 유적 유물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부산 동래 포함한 부산지구가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탄을 맞아가지고 빼앗겼다. 이 유탄을 맞아가지고 금관가야가 맹주 지위에서 쫓겨났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과 이 해석과 어느 것이 더 사실을 반영한 것이겠냐 하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그 신라가 나오는데 그 신라를 뭐로 해석할 거냐. 이게 신라도 반도 신라가 있고 대륙 신라가 있어요. 대륙도 만주 대륙에 있던 신라가 있었고 양자강 미역에 있던 신라가 있었어요. 양자강 미역에 있던 신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천문관측 기록을 보면은 양자강 미역 일대에서 관측한 거라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죠. 또 이 기사는 북사에서 말하는 이 기사는 또 대륙 신라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신라는 그 선조가 본래 진안의 종족이었다. 그 땅은 고구려 동남쪽에 있었는데 한나라 때 낙랑군이 거주했다. 그러니까 낙랑군 있던 지역이 어디냐 하는 거죠. 평양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의 화북성 일대라든지 요즘은 그쪽보다 더 서남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학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요농성 쪽으로 해석을 하죠. 진안은 또한 진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진나라하고 관련이 있죠. 진나라 때 고역을 피해서 망명한 사람들이기에 진안이라고 한다. 혹은 위나라 장수 관구검. 이 관구검이 고구려 동천왕 때 242년에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환도성을 함락시키죠. 그래서 동천왕이 옥저로 달아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격파자 고구려가 옥저로 달아났다가 굳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남아있던 자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사로라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242년 이후에 고구려가 공격을 당해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옥저 쪽으로 도주할 때 다 같이 도주했는데, 그때 고구려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천왕이 이 환도성은 적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도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평양성으로 천도하죠. 그 평양성은 물론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아니고 만주에 있는 평양이죠. 그런데 이때 고구려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신라는 어디 있겠어요? 대륙에 있는 신라죠. 이게 바로 사로라고도 한다. 하니까 이거는 3세기 중엽 이후에 지금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라 외에 만주에도 신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구왕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바다로 도주해 신라로 들어가 마침내 신라의 왕이 되었다. 이야기도 전부 다 대륙 백제, 대륙 신라 이야기지 반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광개토 대왕 비문에 신라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반도다라고 못 박아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야사 아니면 삼국사,
일본인과 한국인 강단사학자들은 모든 결론은 외로 통한다 그랬죠. 이걸 보세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노태동 교수가 4세기 말 이래로 외의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때로는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없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외의 세력 또는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군사활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뭡니까? 가야는 외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외국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역 지배는 없었다. 바로 다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하고 끝나면 비판받으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나 껴넣어가지고 면피를 하는 거죠. 그런데 4세기 말 이래도 왜군이 그렇게 가야까지 와서 군사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다 일본 서기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일본은 야마도에는 이 6세기 중엽까지 제철 기술이 없던 나라예요. 고대에 제철 기술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철 기술이 없지만 야마도에는 군사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명예교수 김현구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다. 이전투구가 뭡니까? 개들이 진흙탕에서 서로 싸우는 게 이전투구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선조라고 생각했지만 나오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언제 생겼는데 일본이란 국호는 서기 670년에 생기죠.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모드는 일본이 쥐고 있었다. 왜라고도 안 쓰고 꼭 일본이라고 씁니다. 야마도 왜가 철기 자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군사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매번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분이 와세다대에서 딴 박사학위 보면은 맨날 조공 바친 이야기예요. 다 일본 허기 가지고. 그런데 야마도 외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제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군사강국이냐 고대에. 이분들은 그 간단하게 해결해요. 백제에서 덩이쇠를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철을 그 덩이로 만들어 갖고 직사각형의 쇠인데 그것이 고대에는 이 돈처럼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그걸 백제에서 만들 능력이 없는 외에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쓴 걸 보세요.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 덩이쇠를 비롯한 천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천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백제에서 이 외는 덩이쇠, 철정을 만들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갖다 바치겠다.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파견하겠습니다. 천황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데가 남한의 강단사학계예요. 버젓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취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학문적으로 대응하라 그랬더니 중국 동북공정 한국 지부고 일본 구급파 황국사관의 한국 지부 역할을 계속해 왔던 것이 바로 이런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황국사관인데요. 이 황국사관으로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편서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이병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신석호죠. 이 신석호가 조선사 편서에 근무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기네 역사서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갖다가 1990년에 썼는데 이 신석호의 국사편찬위원회 재임기간을 1929년 4월부터 1965년 1월까지로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 편수의 후신이라는 거예요. 정통성은 이 황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끊임없이 황국사관 이야기, 총독부 만세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는 뭐 친일이고 문재인 때 그 뭐 검정교과서는 반일, 웃기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글자 한두 글자 바뀐 거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권 들어서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희는 입장이 같아요. 저희는 역사 잘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잘 바꾸면은 지지를 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또다시 비판하고 하는 이 역사관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지하고 비판하고 하겠다는 거죠.
거죠. 결론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의 역사관으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